자,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이제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이제 사실상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딱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트럼프는, 저는 이제 사실상 이 중간 선거가 끝남으로 해서 이제, 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예, 이 다 장악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미국은 3심제입니다. 예, 3심제로 딱 그냥 끝나버리고 거기에서 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 미국 대법원 판사가 9명입니다. 9명인데 거기에서 원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자익 진영의 대법원 판사가 4명, 우익 진영의 대법원 판사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1명은 진보, 그러니까 이 판사가 또 1명 있었는데 이 중립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도가 되어 오다가 사실상 얼마 전에 이 진보 진영의 이 대법원 판사가 돌연 사임을 하고 물러났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우익 진영의 트럼프가 세운 그 우익 진영의 대법원 판사가 이렇게 자리를 차고 앉았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사실상 5대4로 우익 진영이 이렇게 이제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익 진영의 대법원 판사가 4명이 아직도 있다 했죠. 그 자들 중에 2명은 나이가 81, 또 1명은 84살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법원 자익 진영 판사도 좀 있으면은 나이가 너무 차가지고 물러납니다. 그러면 그 2명까지도 우익 이 대법원 판사로 채워진다면 사실상 7대2로 이렇게 그 우익이 우세한 상태에서 미국 이 대법원 진영이 거의 이 힘이 없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미국은 그 임기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수행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 임기를 20년, 30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봤을 때 미국은 솔직히 우파 이 대법원 판사의 완전 장악이 20, 30년간 앞으로 이어진다는 거. 전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다뤄줬었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자축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고 모든 선거를 치르고 모든 걸 이렇게 치러온 부분에 있어서 그 승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승리였다고 그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 대법원 판사가 이제 5대4로 우세하기 시작한 그 기점을. 그러면은 미국은 3심제이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의 불리한 이런 이 좌파 진영들이 예를 들자면은 동성애 이런 통과 이렇게 법률안을 갖다가 하려고 동성애 이런 부분을 법률안 올리면은 그런 그 민감한 부분들 우리 우익들이 싫어하는 그런 법은 아예 대법원 올라가가지고 다 이렇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 이 미국은 동성애가 이미 다 통과돼 가지고 이제 그냥 이 합법화된 거죠, 그냥. 그게 오바마 때 이루어졌다는 거. 예전에 그때 이 동성애 그게 통과될 때 그 당시에 오바마 때 이 우익 진영 판사 4명, 자익 진영 판사 4명, 그 중도 진보 판사 1명 이리 있었는데 동성애 찬성을 이 자익 진영 4명이 딱 하고 반대는 우익 진영이 4명이 딱 하고 딱 4대4였는데 거기에 이 진보 중도에 있는 그 대법원 판사 하나가 자익의 손을 들어주면서 5대4로 동성애가 통과됐었어요. 그렇게 미국은 그걸로 통과돼 가지고 이제 다시 번복할 수 없어요. 그걸로 끝나쁜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대법원 판사의 연방 대법원 판사의 그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모든 선거나 이런 거
이 승리 중에 어쨌든 승리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승리를 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일단 이제 트럼프가 대법원을 장악했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그 선거가 끝났죠. 그러면은 하원은 이제 물론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원은 이 트럼프가 어쨌든 크게 지지 않으면은 성공한다고 그렇게 원래 미국 언론들은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기레기 언론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막 종편에 쏟아내고 무슨 뭐 하원 그거 어떤 특정 지역 의원 하나 된 걸 갖다가 뭐 민주당이 엄청나게 큰 승리를 했다는 둥 걔 뭐 브러스를 치고 차마 내가 욕은 안 할게요. 이제 예, 제가 앞으로 이제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오늘 미국 중간선거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얼마나 띄우대요. 미국의 언론들도 극명하게 절반 정말 나눠져 가지고 어떤 그 미국 언론 매체는 트럼프 거의 뭐 사실상 완성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질주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평을 하는 반면에 또 뭐 민주당이 그래도 뭐 절반의 승리, 민주당이 잘했다. 완전히 트럼프가 뭐 최소한 그러니까 트럼프가 절반의 승리를 이상 거 했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만 트럼프의 절반의 승리 그거는 조금 다르고 민주당이 하원 그 떨거지들 그거 절반 이상 차지한 그거 가지고 지랄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다는 거. 한국의 언론들. 조금 있으면 보세요. 바이오로 유튜브 시대입니다. 싹 다 망하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저것들. 예? 저것들도 그냥 놔주면 안 되죠. 첫 번째로 척결 대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승리하면은. 예.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 이제 상원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가. 트럼프가 원래 51대 49로 100명입니다. 원래 이 미국의 상원 의원은 100명인데 그 100명 중에 원래 이 선거 치르기 전에는 51명이 공화당 미국 그리고 49명이 저 오바마 진영 저 민주당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더 늘리면서 과반 이상을 더 훌쩍 늘리고 안정적으로 상원 그 의회는 사실상 완벽하게 트럼프가 장악을 했다는 사실. 이 상원 의원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외국 국민들이 간단하게 팩트 몇 개만 아시면 돼요. 상원은 군사, 외교, 그리고 대통령 관련 이런 탄핵, 또 이 하원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법률안을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원은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원에서의 이 크게 지지 않은 이 공화당 트럼프 그걸로 그냥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트럼프는 지금 외교 정책이나 모든 이제 미국 내 세계 이제 이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의 원래 해오던 그 노선 그게 그대로 이제 앞으로 더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고속 질주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보자. 중국, 북한, 대한민국이라고 참 하기에는 참 내 입으로는 못하겠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요것들한테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는. 선거만 끝나봐라. 선거만 끝나봐라. 지금 이제 앞으로 바로 이제 이 나왔잖아요. 그 미국의 그 이 법무장관 바로 해임 들어가 부들 아닙니까 그냥. 예? 바로 얼마나 이빨 갈고 있었겠어요. 중간 선거
그 이전에는 한마디로 배신자 아닙니까? 그 미국 법무장관 때문에 트럼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걸 꾹꾹 참고 있다가, 예, 중간 선거 요거 딱 이제 끝나지니까 이제 그냥 해임 딱 시켜버리잖아요. 그거 하나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중정책 이제 넘어갑니다. 사실상. 예, 대중정책. 이 대중정책으로 딱 넘어가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을 향한 이 미국의 대중정책은, 과거의 어떤 무역전쟁 이런 개념하고 틀리다. 이 과거의 이 무역전쟁을 벌였을 때는 금방 끝났어요. 적정한 시점이나 적정한 선에서 그냥 주고받고, 서로 체면 차려게끔 해주면서 타협이 딱 일어났잖아요. 뭐 수십 년간, 한 20년간.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 바로 이 중국이라는 이 국가, 앞으로 그 미국이 제동을 걸지 않고 그대로 중국이 승승장구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고 군사 발전을 해가지고 5년만 딱 지나버리면은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지금 이 시점과 같이 통제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넘으면 어떻느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죠. 지금 이 미국의 70년간 미국 유일 패권 국가인 미국으로 인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 국가에서 소위 그 70년 이전부터 수천 년까지 그 강대국들의 국제 질서, 원래 그게 정상이었죠. 힘없는 나라 식민지화 시키고 뺏어 먹는 거, 못 살게 구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음으로 해가 70년간 세계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먼저 듣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의 나라를 착취를 하거나 못 살게 굴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작은 나라든 약한 나라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는 전부 잘 살게 만들어주고 또 미국 또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왔잖아요. 중국 또한 나중에 그런 정책을 펼치면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뭐 국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처럼 그런 이제 완전한 개방과 인권 유린이 없고 종교의 탄압 없고 또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뭐 힘이 2배, 3배로 늘어나도 아무 염려할 게 없지만은,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틀립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 모든 그 이 지방 그 성 그런 이 다 우리나라하고 또 이게 좀 틀려요. 작동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국의 전 인민 정치가들이 집단적으로 추후 5년 10년 갔을 때 엄청난 힘을 가졌을 때 과거에 이 패권 국가들, 강대국들이 행해오던 그 노선을 걷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거래 법칙. 70년 동안은 그 정거래 법칙이 통용이 안 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가 평화가 됐지만은 70년을 빼고 나면은 전 세계의 과거 역사는 원래에 있어야 되는 이 법칙, 정거래 법칙, 힘 있는 이 사자가 사슴 그냥 바로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영역, 구역, 지 맘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이 인간 세상사 국제 질서였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미국이라는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국가가 유일 패권 국가가 되므로 그 법칙이 국제질서가 깨지면서 평화의 시대가 70년간 이어져 왔어요. 국민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시 말하면은 미국하고 완전 틀린 그 노선이잖아요. 완전히 폐쇄국가. 한마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인권 유린이 얼마나 심합니까?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 이 중국의 이 지하 종교가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기독교나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거의 한 30%, 뭐 어떤 분들은 20%, 어떤 분들은 뭐 50%까지 된다 하는데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기독교를 거의 뭐 이 평균 했을 때 한 30% 정도가 30% 정도가 이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숨어가지고 말 그대로 지하에서 그걸 중국이 막 찾아내가지고 말살을 시키고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왜 굳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종교의 그 말도 안 되는 말살 정책. 그런 국가가 국민 여러분들 이대로 이렇게 제동을 걸지 않으면 미국이 제동을 이 시점에서 걸지 않으면 5년만 딱 지나면은 주변 국가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한반도 있고 남북한 있잖아요. 아시아 전체를 아마 지 맘대로 통치를 하려고 아마 식민지화 다 시켜버릴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정책을 펼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미국이 이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 첫 번째 타겟으로 경제를 완전히 과거에 일본을 눌려주듯이 완전히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가지고 바닥까지 한번 팍 치게 눌러주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않으면은 5년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중국이 그냥 성장해가 가쁘면은 방금 제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 미국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절단을 내버리지 않으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차라리 이 시점에서 최악의 경우에 이 시점에서 무력 충돌이 있을지라도 이걸 막지 못하고 만약에 미국이 유야무야 해가 5년만 중국이 성장해가 가쁘면은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있다는 거. 중국이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그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강대국들에 의한 착취, 갈취, 식민지화 이게 행행될 건데 나중에 그리 되면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미국은 그걸 절대 반대하는 반대 노선을 걷고 있는 국가인데 그러면 한판 붙어버리는 거예요. 크게.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무력 충돌이 나중에 악화대가 일어날지라도 차라리 지금부터 부가지고 지금 눌려뿌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너무 뭐 또 학대 해석하면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점진적으로 한두 달 뒤에 또 학대 이렇게 논리를 제가 또 펼쳐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 쪼개기라는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방금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그 1차적으로 중국의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눌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강화될 겁니다. 사실상 거의 뭐 이 중국을 이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는 데는 사실상 지금 진지는 다 구축이 끝났어요. 이제 이 미국이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4,000를 넘어섰잖아요. 이 $4,000. $4,000를 넘어서면서 예전에
근데 지금은 4,000달러가 아니고 상하이 종합지수 4,000선이 넘어섰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600선이 깨져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그러면은 또 그것보다도 더 이제 중국은 심각한 거는 1달러당 7위엔이 깨지면은 중국은 사실상 금융 패닉 사태가 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깨진다는 확률은 거의 99% 국제 전문가들이 다 그쪽에 확률을 두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중국은 이 금융 패닉 사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이 전쟁 펼치고 있는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다 했죠. 미국 국채가 1조 1,800억 달러인가 뭐 이렇게 아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카드를 뭐 사용하지 않느냐. 예. 그거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그거는 쓸모없는 카드일 뿐이라고. 왜냐? 그걸 내다 팔려고 하는 순간 바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완전히 그냥 천선 이하로 개폭락을 한과 동시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금융 또한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리는 행국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 그 어마어마한 국채 그거는 쓸모없는 휴지 조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이 결론적으로는 등신들이라는 겁니다. 쇠가빠지 돈을 벌여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달러로 미국 돈 받아가지고 너무 이 수출이 많이 되고 달러가 흘러 넘치니까 그걸 뭐 어디에 창고에 재놓을 수도 없고 이자 뭐 한 푼이라도 더 발려들려고 미국의 국채를 다시 산 거예요. 미국은 그거 잉크값하고 종이만 가와가지고 찍어낸 것 뿐이에요. 미국은. 예? 미국은 그냥 잉크하고 종이 해가지고 그냥 찍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예, 끝난다고. 제가 말이 약간 이제 또 옆으로 벗어났는데, 그 단계가 이제 사실상, 지금 이미 거의 이제, 다 사실상 그게 펼쳐졌잖아요, 지금.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600선으로 다 끌어내라 버렸지. 예? 지금 1달러당 7위안 깨질 지금 직전에 있지. 그러니까 중국은 외통수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만약에 카드라고 있다면은 사실상 카드가 있다면은 뭐냐? 경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한 50 수준까지만 폭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싹싹 빌면은 중국은 그나마 원래 중국 자기들 땅 고온은 유지하면서 살아날 수는 있어요. 지금 미국은 아예 거의 뭐 경제가 100 수준에 있던 걸 한 20, 10 수준으로 그냥 한 20년 훨씬 이전으로 팍 눌려버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분리독립이죠.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쪼개기입니다. 티벳, 우르무치, 내몽고, 신장 위구르, 나아가서는 동북 삼성, 뭐 대만 그냥 아예 못 건드릴 거고 이제 나중에 확실하게 그냥 막 독립국가로 만들어져 버릴 거고 홍콩까지도 거기까지 지금 보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는 이 미국입니다. 그냥 뭐 여러 이런 전문가들이 내놓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게 그리 안 되면은 이 중국을 확실하게 손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중국은 마지막 카드라고 방금 이야기한 거 그 정도까지 극과 극으로 그냥 미국 밀어붙여 보면은 경제가 100 수준에서 1, 20 수준, 20년 이전의 수준으로 내려앉아 뿐과 동시에 결국은 분리독립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마 중국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경제 50 수준만 눌러주십시오 하고 분리독립 다 그냥 할게요. 그냥 그리 안 가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마 이제 미국이 그 선에서는 봐줄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제만의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중국을 갖다가 이제 더 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중국의 발이 꽁꽁 묶이면은 북한은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중환자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도 북한은 완전 중환자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닌겔만 계속 꽂고 있는 그런 행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렇게 설레발레 치고 막 비핵화하겠다고 먼저 그냥 막 앞장서가 나오고 백두혈통이라는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인 존재가 그 어둠의 세계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이 보는 데서 비핵화하겠다고 스스로 사인하고 항복하고 난리 부르스를 다치는 거 보면 모릅니까? 북한이 중환자 상태가 아니면 미쳤다고 저 새끼들이 그리 했겠습니까? 6월 10일 날 싱가포르 회담을 그렇게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인을 했겠습니까? 항복 문서를 썼겠습니까? 중환자 상태입니다. 닌겔만 꽂고 있는데 그 닌겔은 바로 누구의 닌겔이냐 하면은 중국의 닌겔입니다. 중국의 닌겔. 그러니까 그 닌겔도 중국이 계속 조금씩 영양분을 옛날에 영양분을 한 5가지 영양제를 닌겔을 넣어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3가지 정도밖에 못 넣어주고 있어요. 그게 깔딱깔딱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그러나니까 지금 이 문재인이가 그 영양제 한 2개를 갖다가 수혈을 해주려고 온데 사방팔방 이제 살리보겠다고 막 저리 뛰댕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방팔방.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얼마 전에. 뭐 비핵화 그거 뭐 급할 거 없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시나리오가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돼 있다면 그 급할 게 없잖아요. 중국 더 쪼여 들어갈 건데. 예? 북한 손 떼라. 100% 딱 그냥 닌겔까지 뽑아버릴 때까지 그냥 압박 들어갑니다. 중국. 결국은 중국 송유관에서 그 조금씩 송유관도 아니지. 겨우 해상에서 그 기름 조금씩 그 이렇게 몰래 선적해주고 일하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 미국 다 알고 있는데 완전 차단 다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북한은 그냥 사망 판정 받는 그게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만 조져버리면 이미 조졌죠. 이제 중국도 이제 끝장을 보려고 치고 들어가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미국은 잉크하고 종이만 고우면 돈을 무조건 찍어버리 가지고 뿌려버리도 그거 달러 서로 확보하려고 난린데 중국 돈 누가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 중국 씨가 핫 빠진 멍청하게 물건 만들어낸 거 그거 다시 사가오고 그러니까 종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사해가지고 그냥 중국 물건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저거 벌어왔던 중국 그 사람들 그 달러 받은 거 쓸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미국 국채 사놔놓고 국채 그거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문재인의 운명이 이제 역으로 돌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로지 지금 통일 노선을 걷는 이 문재인 이 좌파 정권, 독재 질주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촛불 난동으로 지금 정권을 탈취하다시피 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태극기 일이 안 흔들어도 저절로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은 몰락을 합니다. 경제 하나만으로. 내년에 제가 IMF, 제2의 IMF 온다 했죠.
전부 다 빨간불이라고 이제 며칠 전부터 설레발레 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지금 언론이든 유튜브에서든. 저는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태극기 안 흔들어도 문재인은 경제 하나만으로도 끌려 내려온다기보다 문재인 이 좌파 정권, 그 문재인 이 좌파 무리들은 몰락을 할 수밖에 없다 했어요. 6개월 전에 제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보수 우파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착각을 하는지 압니까, 지금? 문재인만 정권 실정으로 몰락을 하면은 우리 보수 우파가 정권 되찾는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우리 태극기 안 흔들어도 이미 문재인은 경제 하나만으로 끌려 내려오는 거 이제 동의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압니까? 왜? 지금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든 안 흔들든 문재인은 끌려 내려오거나 완전히 이 실정을 한다는 거는 쉽게 끌려 내려온다는 게 그냥, 문재인 저 세력이 다음 정권 못 차지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우파가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그런 문재인 저 정권 실정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으면은 우리 우파가 정권 차지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또 다른 반문 좌파, 또 다른 좌파 세력이 정권을 차지할 확률이 99%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닙니까? 왜 이 논리가 맞아져 들어가는 논리로 지금 현재 요 시점까지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바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국민 세력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 뿐입니다. 사실상 진성 우파 중에 우파는,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2년째 투쟁을 해오고 있는데